이렇게 한이님처럼 맑은 분위기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세 가지를 잘 캐치하고 있을수록 훨씬 사진빨이 수직 상승한다. 사진빨 잘 받는 꿀팁, 그냥 이거 하나로 종결할 수 있다. 얼굴 넙대대해 보이는 거 싹 잡아줄 수 있습니다.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오늘은요, 한 번 알면 정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비오브 때문에 화보도 좀 많이 찍었고 유튜브로 카메라랑도 좀 가깝고, 그리고 분석 메이크업 하면서 연예인들 사진을 정말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연예인 사진만 2000에서 한 3000장 정도 분석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연예인 사진 분석하면서 느꼈던 사진빨 잘 받는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연예인들은 외모도 출중하고 헤메코도 받쳐주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헤어 메이크업 코디가 완벽해도 기본적으로 사진빨 잘 받는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진짜 예쁘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증명사진, 여권사진, 이미지 사진 찍을 때 무조건 도움될 것 같은 거예요. 바로 대본 쓰고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보라돌이들이 사진빨 잘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보정 가능한 영역, 불가능한 영역. 이 두 가지만 알면 사진빨 잘 받는 꿀팁, 그냥 이거 하나로 종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역은 헤어부터 갈게요. 앞머리 있는 사람 이거 조심하자. 앞머리 있는 분들이 사진 찍을 때 의외로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사이드 영역이에요. 앞머리 앞쪽은 사실 사진 찍을 때 갈라져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이드가 확 갈라져 있으면 보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히려 보정했을 때 여기를 확 덮는다 했을 때 되게 인위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앞머리가 있는 분들은 사이드가 잘 메꿔져 있는지를 체크할 것. 앞머리 내린 셀럽들 보시면 이 앞쪽은 자연스럽게 갈라지듯 약간 시스루한 느낌으로 내려주지만 사이드가 너무 갈라지지 않게 되게 정갈하죠. 이 부분이 갈라져 있으면 되게 비어 보이기 때문에 화보를 찍거나 사진을 찍을 때 여기를 정말 꼼꼼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앞머리 길이. 이렇게 영상이면 오히려 괜찮거든요. 근데 사진 찍을 때는 앞머리가 시야를 가리거나 눈을 약간 가리게 되면 후보정할 때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나 컨셉추얼한 화보를 찍을 때 말고는 눈을 찌르거나 가리지 않는 게 사진 찍을 때 훨씬 잘 나오고 후보정할 때도 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잔머리 정리. 이 부분은 그냥 두면 솔직히 예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진 망하기 딱 좋다. 셀럽들 사진에서도 여러 종류의 잔머리가 있지만 이렇게 연출된 잔머리는 내추럴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이런 내추럴한 잔머리를 연출할 때 우리가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중간중간 헤어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잡아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증명사진 찍거나 막 셀프 찍을 때 막 계속 이 부분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요 애기 잔머리는 사진 찍을 때는 좀 정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잔머리 정리할 때는 전 이 나르카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양쪽 듀얼로 되어 있어서 정수리나 애교머리를 좀 깔끔하게 결 정리를 해주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보라돌이들도 이런 지저분한 잔머리들은 좀 정리를 하고 사진 찍는 게 예쁘게 나오는 팁 중에 하나. 그리고 다음은 구렛나루. 요 애교머리만 신경 쓰시나요? 구렛나루도 신경 써야 돼. 셀럽들 사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 무조건 신경 쓴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이는 공통점 보이나요? 바로 이 구렛나루 연결인데요. 구렛나루는 여백을 좀 줄여주면서 두상과 얼굴형을 예쁘게 보완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얼굴을 좀 드러내게 묶는다, 이 귀를 좀 넘겨준다 하시는 분들은 구렛나루 연결을 좀 예쁘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구렛나루 연결할 때 그냥 냅다 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발 어느 정도로 살짝 이렇게 내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와 어두운 섀도우만 있으면 끝. 여러분, 저는 브러쉬 이거 쓸 거예요. 이거 11월 18일 주간에 비오브 신상 제품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때 같이 출시되는 멀티 유즈 브러쉬인데요. 이게 코 모공 베이스 국소 블러셔, 헤어라인 채워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유즈 브러쉬예요. 정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모양 커팅과 숱을 조절했기 때문에 이때 사용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사용할 때에는 섀도우는 모발보다는 너무 진하지 않게 내 모발에 반톤 정도 연한 컬러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묻혀서 헤어라인과 구렛나루 부분을 싹싹 메워주세요. 그럼 이 얼굴형과 여백을 좀 줄여주기가 정말 편해요. 비포, 애프터 보기에도 확실히 자연스럽게 채워주기가 좋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무조건 챙겨줘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은 맑은 눈동자입니다. 이렇게 한이님처럼 맑은 분위기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근데 렌즈 그래픽이 화려하다? 이 느낌 절대 낼 수 없죠.
맑은 눈동자와 안강 비치는 눈이 좋다면 화려한 렌즈보다는 자연스러운 렌즈를 끼는 게 좋고요. 참고로 직경을 너무 큰 거를 껴버리면 그 후보정 할 때 되게 좀 인위적이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보정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직경이 화려하거나 큰 렌즈는 조금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파트는 바로 메이크업. 메이크업 할 때 이거는 좀 덜 신경 써도 돼요 하는 3가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비대칭 이목구비 확장 비율, 그리고 완벽한 잡티 커버. 이 부분들은 후보정으로 너무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 쓰기보다는요, 균일한 톤, 베이스 질감 처리, 포토샵이 쉽지 않은 디테일 메이크업, 이 3가지를 잘 캐치하고 있을수록 훨씬 사진빨이 수직 상승한다. 베이스 바를 때 이거는 여러분 꼭 해주세요. 일단 베이스로 윤곽 처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윤곽하면 보통 쉐딩과 하이라이터로 다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노노,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진 찍거나 사진빨 잘 받고 싶을 때는 베이스로 윤곽을 잡아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 이유는 하이라이터 질감 특성이 정말 다 다양해서 그래요. 하이라이터의 경우 펄의 입자 밀도감이 정말 다양하고 이 쉬머함의 정도에 따라서 볼륨감이 천차만별로 표현되기 때문에 초보자는 오히려 사진 찍었을 때 너무 번들거려 보이거나 모공이나 요철이 좀 부각되어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하이라이터를 정말 제대로 썼을 때 이 매력, 이 피부결이 좀 부드러워 보이는 그 표현은 진짜 하이라이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은 또 우리 초보 보라돌이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베이스로 윤곽 잡을 때 밝은 베이스를 이용해주세요. 밝은 컨실러로 윤곽을 잡으면 조금 더 탄탄하게 얼굴의 굴곡을 예쁘게 잡아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마에서 눈썹 사이로 이 떨어지는 구간, 그리고 콧대, 코끝, 여기는 너무 두껍지 않게 잡아주시고 앞볼이 플랫한 유형은 이 부분도 얇게 색감을 넣어주세요. 살짝 화사하게 연출, 턱끝, 턱이 살짝 올라와 보이면 얼굴 선은 갸름하되 볼륨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여기서 포인트, 다른 영역에 너무 넓게 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구간 위주로 밀착되면서 윤곽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부분, 바로 목톤 맞춰주기. 오히려 목톤과 얼굴톤이 살짝 차이 났을 때에는 포토샵으로 후보정하기가 편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난다. 베이스만 신경 쓰고 목은 간과했다? 피부 표현도 너무 허해 보이고 얼굴이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톤을 연결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전 나이니시스 톤업 크림을 추천할 거예요. 손보다 퍼플을 이용해서 밀착시키면서 발라주기 좋고요. 얇은데 좀 잘 붙어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톤업을 시켜주기가 편해요. 이렇게 다 톤업을 시켜준 다음에 베이스로 이 중앙 부분, 여기만 하이라이팅 영역을 하듯 올려줍니다. 그리고 톡톡 밀착시켜주면서 발라주면 끝. 목도 어느 정도 윤곽이 생기면서 하이라이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베이스를 이렇게 2단계로 목을 나눠주면 옷에 많이 묻지도 않고 가볍게 좀 자연스럽게 연출하기가 좋아요. 다음은 파우더. 모공 요철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파우더로 눌러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공 요철이 너무 부각이 잘 된다 하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파우더를 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럼 오히려 피부결이 더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은 해야 한다. 카메라는 렌즈 특성상 카메라 왜곡도 있을 수 있고 얼굴이 더 크게 보이고 부어 보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파우더 이 세 부분만 잘 가려도 얼굴 넙대대 보이는 거 싹 잡아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마 중앙을 눌러주기. 이마 중앙 눌러주면 좀 플랫해 보이지만 피부결이 좀 깔끔해 보이는 연출을 할 수 있고요. 이 나비존 영역이 너무 번들거려 보이면 유분이 오히려 더 낀 듯한 표현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좀 팽창되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비존을 좀 꼭꼭 눌러주는데 포인트는 이 광대, 요 라인은 피해주기. 피부결을 좀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부분은 빼고 가기. 그리고 콧볼 아래는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이 그늘져 보이는 부분이라 시선이 집중될 수도 있고요. 얼굴 톤이 오히려 얼룩덜룩해 보일 수 있어요. 턱끝도 살짝 봉긋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파우더로 눌러주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쉐딩 영역. 사진 찍으면 조명 때문에 쉐딩이 되게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쉐딩 영역은 어느 정도 메이크업으로 잡아주는 게 좋은데요. 특히 코 쉐딩이 잘 들어가 있는 셀럽들 사진들 보면 눈썹에서 코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코끝을 좀 정교하게 조각 쉐딩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릴 건데 저는 사실 제 코에 빗대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분석 영상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코의 유형인지를 조금 파악하고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노베부 쉐딩을 사용할 거고 이 토프 그레이 컬러를 이용을 할 겁니다. 다른 것보다는 코끝을 초점을 둬서 하는 편이고요. 그 이유가 제 코를 좀 자세히 보시면 저는 여기 코 안쪽 미간 사이는 코 뼈대가 되게 얇은데 점점 뒤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 콧볼의 두께감도 좀 있고 넓게 좀 퍼지는 코예요. 그래서 이 콧볼 있는 부분을 좀 조각조각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코거든요. 미간 영역은 간격이 좀 좁은 분들은 너무 가깝지 않게, 넓은 분들은 살짝 가깝게 잡아주는 게 좋고요. 코끝 부분을 반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올려주고 톡톡 눌러주면서 밀착시켜주세요. 그림자를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거울을 너무 가까이 보는 것보단 살짝 멀리 보면서 확인해주기. 코끝에 이 밑부분도 쉐딩을 넣어주고 쓸어주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코의 전체적인 길이감이나 대칭, 크기는 후보정으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코에 조각조각 되어 있는 이 디테일들은 메이크업이 더해졌을 때 훨씬 더 사진빨이 잘 받기 좋고 코도 정교하게 예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음 눈썹. 컨셉 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는 화보들의 경우 눈썹은 자연스럽고 앞머리 부분이 인위적이지 않죠. 진하지 않아요. 눈썹이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눈썹은 좀 고루고루 부드럽게 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눈썹은 진한 걸 연하게 하는 건 후보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연한 부분을 진하게, 앞부분도 결을 한 올 한 올 심어주는 건 되게 간단해요. 눈 앞머리는 최대한 힘을 빼고 연하게 채워주고 내 모발색보다 진하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고요. 펜슬로 하는 게 어렵다면 연한 브라운 섀도우를 살짝 묻혀서 채워주는 정도로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탕만이라도 좀 자연스럽게 잘 그려주세요. 그리고 블러셔. 블러셔 여백 채우는 용도로 너무 중요하죠. 후보정으로 이런 전체적인 외곽은 다 줄일 수 있지만 볼을 갑자기 확 줄여주거나 하면 얼굴 선이 이상해지잖아요. 이럴 땐 컬러감으로 시선을 분산시켜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백을 좀 줄여주는 게 메이크업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 내가 선호하는,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평소에 잘 받는다고 생각되는 컬러감을 확실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저 그냥 핑크톤으로 블러셔 넣어주세요 했을 때 하늘 아래 같은 핑크 없다. 알죠, 여러분? 화보만 봐도 블러셔의 분위기나 미세톤들이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톤들의 블러셔는 메이크업으로 잘 표현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톤을 제대로 넣어준 다음에 이 톤에 맞춰서 색감 조금만 더 진하게 넣어주세요 라고 후보정에 요청해 주시면 내가 좋아하는 색감의 톤과 무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사진 예쁘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속눈썹. 속눈썹도 여러분 빈 부분을 한 올 한 올 채우는 거는 되게 편하거든요. 하지만 뭉쳐있거나 떡져있다, 없는 속눈썹을 다 채워주세요 하는 거는 솔직히 후보정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해주는 게 바로 히팅입니다. 뷰러의 라이터로 히팅을 한 3초 정도 해준 다음에 손 온도를 좀 확인해주고 눈에 올리면서 가는데 갈 때에는 손에 힘을 최대한 뺀 상태에서 속눈썹 뿌리 쪽을 잘잘잘 찝어주세요. 세게 한 번에 꽉 찝는 게 아니라 속눈썹 뿌리 쪽만 잘잘잘. 이러면 고데기 효과가 있어서 속눈썹이 되게 쫙 펴지면서 올라갑니다. 나머지 영역도 잘잘잘 유지하면서 올려주기. 한 번 더 히팅해서 열 체크 후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살짝 쓸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쭉 고데기 효과 주기.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그냥 고루고루 얇게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올 한 올 되게 예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글리터 펄 조심하기. 글리터 펄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오히려 빛 반사 때문에 먼지처럼 표현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애매하느니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셀카 셀피 같은 거는 펄감을 줘도 예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작정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다 할 때는 이 펄은 조금 패스해주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다양한 사진빨 수직 상승으로 잘 찍히는 방법들, 좀 세밀하게 디테일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그동안 사진빨 잘 받는 방법, 증명사진 잘 찍는 방법, 메이크업 하는 방법은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후보정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부분들을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